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간 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 게임 초반 조엘과 사라가 도시를 빠져나갈 때 자동차가 폭발하는 장면에서 이런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신음소리는 비렐름의 비명으로 1951년 개봉한 머나먼 북소리 영화에서 한 병사가 악어에게 물리면서 낸 비명소리다. 이 비명소리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봉되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도 어김없이 이 비명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조엘과 사라의 사진 속 사라는 아르헨티나 축구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라스트 오브 어스 사운드 트랙을 만든 아르헨티나 출신 구스타브 산타올라야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게임 마지막 챕터를 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 연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 검사표에는 Run, you are nearly there, don't quit. 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너티독에서 게임 엔딩에 거의 다 도달했으니 유저에게 마지막까지 힘내라는 의미에서 넣어둔 메시지이다. 프롤로그에서 조엘이 딸을 업고 도망치는 장면, 엔딩 부분에서 조엘이 엘리를 업고 파이어플라이 실험실을 탈출하는 이 두 장면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연출을 보여준다. 이 두 시퀀스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티독의 디렉터인 닐 드럭만에 의하면 이는 철저히 의도된 연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라스트 오브 어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는 상점에서 다양한 트위터 아이디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트위터 주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들이다. 요거트 가게, 병원, 약국, 펫스토어, 이렇게 4개의 트위터 계정 주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트위터 계정들은 모두 9월 27일 이후론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이는 9월 27일이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에서 좀비 사태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는 언차티드2 황금도와 사라진 함대가 출시된 2009년, 너티독에서는 언차티드2 출시 이후 개발팀을 2개로 나눠 동시에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첫 번째 개발팀은 언차티드3를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두 번째 개발팀은 어떤 게임을 개발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너티독의 기존 시리즈였던 잭 앤 덱스터의 차기작을 만들려 했지만, 첫 번째 개발팀이 이미 언차티드의 속편을 개발하고 있어 잭 앤 덱스터의 차기작은 무산되게 된다. 한참을 고민하던 도중 닐 드럭만은 역대 가장 많은 중계료를 받은 2006년 방영된 BBC의 다큐멘터리 플래닛 어스에 소개되었던 동충하초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런 동충하초가 인간을 감염시키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던 좀비가 아닌 조금 다른 좀비물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닐 드럭만은 이 생각 이후 그냥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보자 결심하게 되고, 결국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개발이 비밀리에 시작되게 된다. 이 때문에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는 좀비는 사람 몸에 동충하초가 기생한 것 같은 외형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너티독에서는 개발팀을 2개로 쪼개 개발을 진행했었는데, 원래 일정대로라면 라스트 오브 어스가 언차티드 3보다 먼저 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출시일이 미뤄지면서 언차티드 3가 먼저 출시하게 되었는데, 언차티드 3에서는 이런 신문이 하나 등장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균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신문 내용. 신문에 적혀있는 이 균은 다들 알다시피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의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이스터에그이다. 다만 언차티드 3가 라스트 오브 어스보다 먼저 출시되는 바람에 출시 당시 아무도 이 이스터에그를 눈치채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라스트 오브 어스와 언차티드는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엘리가 게임에서 입고 있는 티셔츠의 로고는 사실 언차티드 1에서 탈 수 있었던 제트스키의 로고이며, 라스트 오브 어스 챕터 5에서 갈 수 있는 아이리쉬 펍의 이름은 언차티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설리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이 장소는 언차티드 3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한다. 또 언차티드 잃어버린 유산에서는 이상한 해골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보물은 라스트 오브 어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해골 점쟁이로 나왔던 해골이다. I'm whistling. Oh, good. Something else you can drive me crazy with. That's awesome. 엘리가 중간중간 휘파람으로 부르는 노래는 언차티드 네이선 드레이크 테마곡이며, 장난감샵에서는 언차티드 보드게임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조엘의 성우를 맡은 트로이 베이커, 그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부커 드윗, 파크라이 4의 페이건민,
언차티드 세뮤얼 드레이크의 목소리까지 연기했을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우이자 배우이다. 트로이 베이커는 조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션 캡처까지 담당했는데 게임 출시 후 트로이 베이커가 밝힌 바에 의하면 라스트 오브 어스 프롤로그 씬 연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조엘의 딸인 사라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버지를 연기해야 했던 트로이 베이커는 모션 캡처로 연기를 하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며 그는 그때의 상황을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힘들었던 날이라고까지 말했다. Jesus. It's what she said. Oh, I'm sure she did. Hey, fuck you, man. I didn't ask for this. 무서워. 이런 엘리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 해외에서 정리한 엘리의 욕설 횟수에 따르면 fuck이 들어간 욕 44회, holy shit 6회, dick 1회, bullshit 3회, fucker 6회, shit 29회를 구사했다고 한다. 이 정도가 컷신에서 한 욕설 횟수만을 센 것이니 실제로는 아마 더 했을 것이다. 게임 중간에 엘리와 조엘이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엘리는 여기서 만화책을 꺼내며 한 장면을 조엘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엔딩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는 엔딩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다. 너티독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힌트를 게임 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게임의 후반부 조엘과 엘리가 기린을 보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 게임 프롤로그 조엘의 집에서부터 기린 인형이 등장했었고 격리구역에서도 기린 인형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등장, 헨리와 샘의 집에서도 기린 액자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장난감 상점에서도 기린 인형, 기린 벽화, 이후 거의 매 파트마다 기린과 관련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엔딩 파트인 실험실 부분에서도 어김없이 기린이 등장한다. 기린 이외에도 조엘의 집에 걸려있던 저 액자 속 사진은 차후 엘리가 사슴을 사냥할 장면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다. 사실 게임 출시 직전만 하더라도 게임 표지에는 조엘만 등장할 예정이었다. 이는 너티독의 윗분들이 엘리를 게임 표지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 남성 게이머들을 저격해 조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너티독 윗분들은 정 엘리를 표지에 넣고 싶다면 작게 나오게 하거나 완전히 뒤에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하지만 너티독 개발자들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했고 오늘날 게임 표지처럼 엘리를 아예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이처럼 표지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 2016년 개봉한 희열 언론이라는 영화가 국내로 유통되게 된다. 해외판 포스터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내로 유통되면서 영화의 이름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인류 최후의 생존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국내판 포스터를 보면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에 등장하는 건물 느낌을 포스터에 넣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라스트 오브 어스와 이 영화는 전혀 1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때는 라스트 오브 어스 트레일러가 처음 공개된 날 엘리의 얼굴이 앨런 페이지를 닮았다고 크게 화제가 나게 된다. 라스트 오브 어스 트레일러 공개 당시 앨런 페이지는 비욘드 투 소울즈에서 모델링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큰 화제가 일어난 것이다. 이후 레딧에서 진행된 나에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한 유저가 앨런 페이지에게 라스트 오브 어스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인물이 당신과 닮은 것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그들이 제 모습을 닮게 만든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비욘드 투 소울즈에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만은 않다라는 답변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너티독에서도 상황을 인정하고 엘리의 얼굴을 수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앨런 페이지와 엘리 두 인물이 모두 동성애자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너티독 게임답게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정말 다양하고도 수많은 이스터에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엘의 집에선 플레이스테이션 3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플레이스테이션 3는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된다. 비를 만난 후 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 집은 틸테일 워킹데드 시리즈의 주인공 클레멘타인의 집 이스터에그이며 헨리와 샘의 집에 있는 마우스패드는 너티독이라고 쓰여있고 조엘이 입고 있는 붉은 셔츠의 단추를 확대시켜도 너티독이라는 문구를 발견, 너티독의 이니셜을 딴 빌딩 역시 볼 수 있었다. 침대에서는 언차티드 시리즈 주인공 네이선 드레이크의 인형을 볼 수 있으며 같은 방에서 잭 앤 덱스터 인형 역시 함께 볼 수 있었다. 인생 게임을 그대로 가져온 이스터에그도 볼 수 있었으며 레프트 비하인드에서는 PS4 모양을 한 게임 기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스터에그 이외에도 라스트 오브 어스에는 정말 깊은 디테일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 바로 엘리가 장난감 상점에서 몰래 가져온 장난감을 샘에게 선물해주는 장면. 유저 입장에서 그냥 스토리상으로 몰래 가방에 챙겨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엘리가 어떻게 장난감을 훔쳤는지 게임에 모두 구현되어 있다. 상점에서 조엘이 엘리와 살짝 떨어지게 되면 엘리가 눈치를 보다가 장난감을 슬쩍 줍는 것까지 구현해 놓은 것이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개발 초기 기획되었다가 취소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오늘날 라스트 오브 어스는 남녀노소 좀비가 되지만 사실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여자만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사에서 이 컨셉을 이어나갈 경우 논란이 생길 것 같아 설정을 폐기했다고 하며, 초기 컨셉 당시 머리 없는 좀비도 있었으며 감염된 코끼리, 사자 등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전부 컨셉을 폐기 처분하게 되었다. 또 초기 컨셉 당시 원래 테스는 악역이었고 조엘은 엘리를 지키는 선한 역할로 게임에서 선악 캐릭터를 확실하게 구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 개발팀에서는 이렇게 선악 캐릭터를 구분 짓는 게 싫어서 지금의 테스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너티독에서 처음 라스트 오브 어스를 홍보할 때 엘리는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는 철저히 마케팅의 요소였다. 개발팀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다고 말했던 엘리를 출시 후 게이머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게이머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고 한다.